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넉 달 뒤로 다가온 21대 총선을 앞두고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선거구 가운데 하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지역입니다. 네, 여러 정치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선거도 치르기 전부터 주목받고 있는데요. 유권자인 지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세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을. 험지 출마도 불사하겠다고 발언한 원희룡 장관의 출마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먼저 나왔습니다. 언론이 주목하면서 대결이 성사되기도 전에 명룡대전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계양을에 출마해 이 대표와 맞붙어야 한다는 주장도 흘러나왔습니다. 거물급 정치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이른바 핫 선거구로 떠오른 계양을 선거구지만 정작 유권자들에 대한 고민은 뒷전에 놓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기 그냥 무슨 거물급들 내보내면 되는 걸로 다 생각하는 것 같아. 진짜 유권자들을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본인들의 당파 싸움만 하고 있어서 저희는 지금 뉴스를 보면 정치인들이 나오면 솔직히 안 봐요. 그래서 그런 분이 아니고 진짜 우리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표심은 이름값보다 지역 발전을 고민해주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더 공감했습니다. 여기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나왔으면 좋죠. 지역에 도움되는 사람이 낫지. 유명한 거고 헛거야. 지역에 도움이 돼야지. 낙하산 인사라는 말에 대한 지역민 반감이 적지 않은 만큼 후보자들은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공약에 보다 더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한 이슈, 바람몰이로서 지역구를 활용하거나 전락시킨다는 점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상당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앵커 기업을 유치하고 또 3기 신도심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망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권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하는 게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본격화된 총선 레이스. 넉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두고 정치적 셈법이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지역이 실종된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1일 층간소음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신축의 경우에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현행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지키도록 하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충족될 때까지 준공 승인을 거부한다는 계획인데요. 건설사들의 시공기술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지역민들의 표정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소식 취재 중인 이관성 기자가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이 기자, 국토교통부가 밝힌 층간소음 방지 대책에 새로운 기준이 나온 건 아니죠? 예, 층간소음 기준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보안 시공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현행법은 성능검사 시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할 경우 이 사용검사 권한자인 이 지자체가 사업 주체에게 손해배상이나 보안 시공을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주체가 보안 조치에 응하지 않게 되면 이 소송 이외에 주민들은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민원밖에는 취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권고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층간소음 기준 미달할 경우에 사업 주체의 보안 시공을 의무화하고 또 지자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안입니다. 국토부는 보안 시공 이후에도 기준 충족까지 지자체가 재검수하고 사후 조치 미이행 시에도 사용 승인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준 미달하면 신축 건물의 경우에는 준공을 불허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주택은 바닥 방음 공사 또는 매트 시공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고요. LH를 필두로 한 공공주택은 바닥 구조의 최고 등급인 1등급을 전면적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준공 승인도 없고 입주 역시 못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당장의 건설사들이 이 기준에 맞게 대응을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고 또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층간소음 기준을 못 지킨 경우에는 이걸 보완을 할 수가 있을까요? 건설사들의 시공 기술과 품질 관리 능력의 차이가 엄연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적응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토부는 일단 지자체의 품질 점검 시기를 앞당겨서 시공 중간 단계에서도 기준에 맞게 시공하고 있는지 측정할 계획입니다.
보완이 가능한 시기에 점검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성능검사 세대수도 기존 2%에서 5%까지 늘려서 검사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사실 이 층간소음 민원 신축 아파트보다 이제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에서 더 많잖아요. 기축 아파트들에 대한 대책도 좀 알려주실까요? 네, 국토부는 기존 아파트 지원 대책도 개선해 내놨습니다. 먼저 바닥 공사를 위한 융자 지원 대상을 기존에는 이제 리모델링 등 조합에서 개인까지 확대하고 또 저소득층의 경우 융자가 아닌 재정을 보조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방음 매트 시공 지원 사업도 기존에는 소득에 따라 저리로 최대 300만 원까지 빌려주는 형태였는데요. 그동안 지원 실적이 저조했고 또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의 설치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국토부의 층간소음 대책이 좀 반가운 소식이 될 텐데 어떤 표정들 짓고 있습니까? 기존 아파트 주민들보다는 이제 신축을 앞두고 있는 주민들 사이에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착공을 앞두고 있는 인천의 한 재건축 조합 주민들을 만나봤는데요. 건설사의 설계와 시공을 믿고 복불복으로 여겨온 층간소음 문제가 제도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데 기대감이 컸습니다. 다만 층간소음 기준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지자체가 주민이 체감하는 눈높이로 품질 점검에 나서서 준공 승인을 허용할지 또 엄격하게 볼지는 아직 못 믿는 모습입니다. 국토부는 일단 LH가 짓는 2025년 공공주택 설계부터 1등급 수준인 37데시벨 이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층간소음 1등급 기술을 민간으로 전파 확산하기 위해서 LH가 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층간소음 기준 미달 아파트의 보강 시공 의무화와 또 준공 승인 불허를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좀 필요한데요. 국토부의 이번 개선안 관련 법안 제출과 논의는 22대 국회의원이 활동을 시작하는 내년 6월 이후 임기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이관성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 북부 지역사회의 수건입니다. 경기도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 투표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상황이지만 행안부는 묵묵부답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부의 의사와 관계없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는 경기북부를 넘어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도체와 드론 등 신성장 산업을 개발이 더딘 경기북부에 유치해 지역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성장을 이끌겠다는 것. 특히 정부가 도의 의지와 다른 결정을 내리더라도 묵묵히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 투표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지만 행안부는 현재까지 묵묵부답입니다. 한결같이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을 앞으로도 밀고 나가겠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과 의논 드려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도 명칭 공모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차근차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지사는 일부 경기 지역 지자체가 서울 편입을 추진 중인 것에 대해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여당의 서울 확장은 준비도 부족하고 시민들에게 비전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선거용 꼼수에 불과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이냐 서울 1극화냐 문제를 놓고 봤을 적에 전혀 지금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추진은 이와 같은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자치에 정확하게 궤를 같이 하고 있고 경기도의 바람대로 이번 21대 국회 임기 내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설치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민선 8기 인천시 1호 공약 사업인 재물포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재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인천항 내항과 원도심을 신성장 지역으로 탈바꿈하는 도시 균형 발전 사업입니다.
인천시 재물포 르네상스 위원회는 유정복 시장을 위원장으로 분야별 전문가와 시구 의원,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3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회는 향후 사업 실행을 위해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시책 발굴에 나설 예정입니다. 김포시가 올해 차량 과태료 전체 부과액 18억 원 중 약 51%인 9억 2천만 원을 징수해 부과액과 징수액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는 관내 자동차 대수와 부과액, 인구 수를 감안할 때 이번 실적이 경기도 전체 시군 중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압류 실적은 7,261건, 17억 9천여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포시는 관외 고액 체납자 실태 조사와 징수 독려 등 다양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라며 세외 수입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주 재원인 만큼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천시가 방역 대책반을 가동해 학교와 어린이집을 모니터링하는 등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집단 감염 예방에 나섭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의 주요 증상은 발열과 기침, 인후통, 두통 등이며 증상은 보통 3주에서 4주가 지나면 사라지지만 폐렴이나 기관지 확장증과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아 환자가 80% 이상 차지하고 예방 백신이 없어 집단 감염 가능성이 큰 만큼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 단체 생활을 하는 12세 미만 어린이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10월부터 2달간 부천시에서 집계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 환자는 모두 15명으로 이 가운데 93%가 소아와 학령기 아동이었습니다. LG엘러비전이 언론진흥재단 방송영상기획지주의 공모를 통해 제작한 다큐멘터리 황혼의 우리 집을 찾습니다가 13일 밤 9시 50분 지역 채널 25번에서 방송됩니다. 다큐멘터리 황혼의 우리 집을 찾습니다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3년 앞둔 대한민국이 현 시점에서 준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인지 복지 선진국으로 꼽히는 일본과 핀란드의 우수 사례를 통해 새로운 노인복지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선진화된 노인 주택 복지를 집중 조명하며 노인 스스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정부, 지자체의 신규 노인 정책 설계 시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배우 김영옥 씨가 내레이션에 참여했으며 노인 여가와 빈곤, 일자리 등 고령화 사회를 주제로 연계 뉴스 보도를 진행했습니다. 김포시가 내년부터 난임 부부를 위한 다양한 시술비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김포시는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돼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고 가입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해 놓은 난자를 사용해 보조 생식수를 받는 난임 부부에게도 부부당 2회까지 회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김포시는 지난 7월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해 모든 난임 부부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 구분 없이 여성 기준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건강보험 적용 시술을 받는 모든 난임 부부입니다. 지원 비용은 난임 시술 1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로 지원 횟수는 신천배와 9회, 동결배와 7회, 인공수정 5회 등 모두 21회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난임 부부는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 24로 신청해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고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한 뒤 시술 받으면 됩니다. 김포시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1만 5,618건 149억 원을 부과하고 지난 11일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12월 1일 기준 김포시에 등록된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건설기계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다만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과 6월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납부 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로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의 금융기관 CD, ATM기에서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